저는 북한의 지옥 같은 만월대 강제 노역 현장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 가족을 먹여 살리려 시작한 그곳에서 배고픔과 보위부의 매서운 감시 속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짓밟히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들려온 금지된 소리를 통해 희미한 희망을 보았고 결국 목숨을 걸고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땅에 와서 제가 직접 겪은 북한 인권 탄압의 충격적 실상을 세상에 고발하려 합니다. 그 진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저는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로 우리 집은 정말이지 비참하게 살았어요. 먹고 사는 게 늘 전쟁이었지요. 아시겠습니까? 굶어 죽지 않으려면 뭐든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족들, 어머니랑 아우들 먹여 살리겠다고 이 개성 만월대 발굴 현장에까지 오게 됐습니다. 강제 노역이라는 말이 딱 맞을 겁니다. 아침부터 해칠 녘까지 삽질하고 흙 나르고 돌 깨는 게 일이었어요. 여기는 흙먼지가 그냥 바람에 날리는 게 아닙니다. 제 목구멍으로 그대로 넘어와서 폐 속이 흙으로 가득 차는 것 같았어요. 땀은 또 얼마나 흐는지 얼굴에 맺혔던 땀방울이 흙이랑 뒤섞여서 눈 따갑게 흘러내리곤 했죠. 제 눈 좀 보세요. 아직도 그때 그 흙먼지가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낡아빠진 굴착기가 덜컹덜컹 소리를 내면서 겨우 땅을 파내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꼭 제 속에서 울리는 신음 같았어요.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일만 했지요. 쉬는 시간 같은 건 꿈도 못 꾸고요. 혹시라도 누가 게으름을 피우거나 불만을 터뜨릴까봐 보위부 사람들이 매의 눈으로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심장이 오그라들었습니다. 그 시선은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영혼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그런 시선이지요. 배는 늘 고팠습니다. 아침에 주는 강냉이 죽 한 그릇으로는 어림도 없었죠. 일하다 보면 눈앞이 노래지고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옆에서 같이 일하던 동무들도 다들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는 서로의 그림자처럼 초라하게 움직이곤 했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는 그래도 가족들을 생각하며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고 마음먹었었지요. 언젠가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매일매일 이어지는 굶주림과 인권 유린 속에서 그런 희망조차 서서히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몸이 망가지는 건 둘째치고 마음이 먼저 망가지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이러다 정말 여기서 죽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매일 밤 저를 덮쳤어요. 꿈속에서조차 어머니와 아우들의 마른 얼굴이 아른거렸는데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절망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까요? 만월대 현장은 늘 그랬듯이 춥고 배고팠어요. 땅을 파고 유물 파편 하나라도 더 찾으려 허리를 굽히는 동안 제 등허리로는 칼바람이 스쳤지요. 어쩌면 제 삶도 거기 묻혀있던 낡은 고려, 유물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이었지요. 저보다 한참 어린 동무가 돌무더기 뒤에 숨어 뭔가를 듣고 있더군요. 그게 바로 작고 낡은 라디오였어요. 이거 들으면 큰일 남네다. 제가 속삭였더니 그 동무는 제게 눈짓으로 조용히 하라며 한쪽 귀에 이어폰을 대주지 뭡니까? 처음 듣는 목소리가 낯선 말로 남조선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거기 사람들은 쌀밥에 고기 반찬을 실컷 먹고 자기들 마음대로 외국으로 여행도 다닌다는 거예요. 고향을 떠난 우리 동포들이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고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우리가 배우던 지상낙원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 이야기였으니까요. 심장이 쿵쾅거려 제게 들릴까 봐 숨도 제대로 못 쉬었지요. 그날 이후로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소식으로 가득 찼어요. 밤잠을 설쳤지요. 매일 밤 어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고 배고파 잠 못 이루는 어린 동생들의 칭얼거림이 귀에 박혔어요. 만월대에서 발굴해야 할 건 흙먼지 덮인 유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족의 생존과
제 자신의 자유라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장마당에 나가니 소문들은 더 무성했어요. 누군가는 두만강을 넘어 중국으로 갔다가 남조선으로 갔다는 이야기도 들려주더군요. 어떤 사람은 브로커를 통해 외화만 있으면 탈출할 수 있다더라 하는 헛소문인지 진짜인지 모를 이야기들도 들렸고요. 굶어 죽으나 잡혀서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절망적인 목소리도 많았지만 그 와중에도 희미한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 감시원의 눈을 피해 몰래 거래를 하는 사람들. 그 모든 풍경 속에서 저는 결심을 굳혔지요. 어머니는 갈수록 기력이 없으셨어요. 제대로 된 약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그저 가슴만 치는 제가 한심했지요. 어린 동생들은 매일 밤 배고프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고 수없이 되뇌었어요. 만월대에서 땅을 타던 제 손은 이제 다른 것을 파헤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제 운명을 파헤치고 가족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요.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국경을 넘는다는 건 목숨을 내놓는 일인데 누가 두렵지 않겠어요? 하지만 어머니와 동생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그 두려움은 저편으로 밀려났어요. 더는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절박함이 저를 채찍질했지요. 저는 그날 제 생애 가장 위험하고도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땅을 벗어나 자유를 찾아 나서겠다고요. 탈북을 마음먹고 나니 보위부 놈들의 눈을 피해 이 만월대를 벗어나는 게 가장 큰 고비였습니다. 낮에는 일하는 척하면서 보위부 감시원들의 움직임을, 그리고 밤에는 경비 초소들의 불빛과 순찰 경로를 머릿속에 샅샅이 그려 넣었지요. 놈들은 늘 으스스한 그림자처럼 우리를 주시하고 있었지만 저 역시 놈들의 그림자 속에서 놈들을 읽어나갔습니다. 언제 순찰을 돌고 몇 시에 교대하며 어디가 잠시 비는 시간인지 며칠 밤낮으로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봤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마침내 그날 밤이 왔습니다. 달도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지요. 만월대 유적지, 무너진 돌무더기와 흙더미가 제 몸을 감추기엔 더없이 좋은 배경이었지만 동시에 발소리 하나에도 모든 게 들킬 수 있는 죽음의 함정이기도 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어요. 손에는 땀이 흥건하게 배어 있었고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숨소리마저 크게 느껴져서 혹시라도 제 숨소리가 저 멀리 경비 초소까지 들릴까봐 숨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준비해둔 어두운 옷차림에 흙먼지를 일부러 묻혀서 밤 그림자 속에 몸을 완전히 숨겼습니다. 보위부 감시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무너진 회랑의 잔해 뒤로 몸을 낮추고 흙더미 옆을 기어가는데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돌멩이라도 밟아 소리가 날까 봐 발밑을 더듬어가며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이었고 몇 년은 걸리는 것만 같았어요. 저 멀리 경비의 희미한 불빛이 번쩍이는 순간 저는 돌무더기 뒤에 바싹 엎드렸습니다. 심장이 발악하듯 쿵쾅거렸지요. 제발 이 소리가 들리지 않기를, 제발 저 빛이 저를 비추지 않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흙먼지 섞인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지만 그것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경비병의 거친 기침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들켰나 하는 생각에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했지요. 잠시 후 불빛은 다른 곳을 향했고 저는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마저 너무 크게 느껴져 다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고 숨고를 반복하며 마침내 만월대 유적지의 가장자리, 외부와 연결되는 낮은 담벼락에 다다랐습니다. 담벼락 너머는 어둠 속에 잠긴 산길이었지요.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만월대는 여전히 감시의 눈을 번뜩이고 있었지만 더 이상 저를 붙잡을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곳을 벗어나면 이제 정말 저 혼자라는 생각에 앞날이 막막했지만 동시에 발밑에서 느껴지는 자유의 감각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을 딛고 조심스럽게 담을 넘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제 첫걸음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만월대 현장을 벗어나니 세상은 온통 검은색이었어요. 밤이 깊어지니 혹하는 칼날처럼 살을 애는 듯하더군요. 정말이지. 숨 쉬는 공기마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얇은 옷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추위였지요. 손가락은 이미 감각이 없어진 지 오래고 발은 꽁꽁 얼어붙어 제 발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바닥에서부터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어요. 굶주림은 또 어떻고요.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 위장은 텅 비어쓰리고 아팠습니다. 머리는 어지럽고 눈앞이 흐릿해지는데 정신줄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쓰러지면 끝이라는 생각,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숲길로 접어드니 눈 덮인 나무들 사이로 바람 소리만 휑하니 울려 퍼지더군요. 간혹 나뭇가지가 툭 부러지는 소리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보위부 놈들이거나 국경경비대 초병이라도 나타날까봐 말입니다. 밤새도록 걷고 또 걸었습니다. 별빛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감에 의지해 발을 옮겼어요. 혹시라도 인가 근처에라도 다다르면 개 짖는 소리라도 들릴까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 소리가 저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에 신경이 곤두섰지요. 아시겠습니까? 그 공포감이란 게 마치 제 뒤에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것 같았습니다. 낮이 되니 혹하는 조금 누그러졌지만 대신 제 몸을 드러낼까봐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산길만 골라 다녔어요. 눈밭에 발자국이라도 선명하게 남을까봐 마뭇가지에 걸쳐진 눈을 털어가며 흔적을 지우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헤매니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온몸의 근육은 비명을 질렀어요. 입술은 터지고 갈라져서 피가 났고 목은 바싹 말라붙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족들이 떠올랐습니다. 제 아내, 그리고 우리 아새끼들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굶주리고 있지는 않을까? 제가 없으니 얼마나 막막할까? 그 생각만 하면 이 악물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자유를 찾아주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어떤 고통도 견뎌야 한다고 되뇌었지요. 압록강, 그 강만 넘으면 된다는 생각, 그 희망이 저를 움직이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은 아직 멀기만 했습니다. 이 넓고 혹독한 땅에서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고립감 속에서 저는 마치 바늘 끝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산등성이를 보며 그 너머에 제가 꿈꾸는 세상이 있을 거라 믿고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정말이지. 그렇게 걸어왔는데도 압록강 앞에 선이 다리가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밤은 또 어찌나 깊던지 하늘에는 별이 촘촘하게 박혀 있는데 그 아래 강물은 그저 검은 그림자 같더라고요. 눈이 시리도록 차가운 바람이 볼을 후려치는데 강 건너편으로는 희미하게 불빛들이 점점이 보였어요. 그게 뭐라고 그렇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유라는 이름의 불빛이요. 강은 얼어붙어 있었어요. 꽁꽁 언 얼음 위로 하얀 눈이 덮여 있었는데 중간중간 얼음이 깨진 곳도 보이고요. 그 검은 물을 보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저걸 건너야 한다니. 정말이지 비현실적인 느낌이었죠. 그때까지 버텨왔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순간이었어요. 몸을 바닥에 바싹 붙였어요. 눈밭을 기어가는 거죠. 혹시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을까봐. 아니면 얼음이 깨질까봐. 조심 또 조심하며 배를 깔고 기어갔습니다. 손발이 시린 건 둘째치고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그 소리가 제 귀에만 들리는 게 아니라 저 멀리 경비대 초소에까지 들릴 것만 같았어요. 숨소리마저 얼어붙을까봐. 저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기어갔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왕, 왕 하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고 울리는데 마치 제 심장을 옥죄는 것 같았어요.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얼음이 깨지면 어쩌나, 차가운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릿속으로는 온갖 상상이 다 스쳐 지나갔어요. 제발, 제발 살려달라고 속으로 몇 번이나 빌었는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저 멀리서 탐조등 불빛이 번쩍 하고 강 위를 흐른 거예요. 순간 온몸이 마비되는 줄 알았습니다. 얼어붙은 얼음 위에 그대로 엎드려서 숨조차 쉬지 못했어요. 그 불빛이 제 위를 지나가는 순간 마치 제 영혼까지 들여다보는 것만 같더라고요. 정말이지 단 몇 초였을 텐데 제게는 영원 같은 시간이었어요. 불빛이 지나가고 나서야 겨우 얼어붙은 몸을 움직일 수 있었죠. 그렇게 한참을 기어가는데 갑자기 발밑에 얼음이 으드득 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순간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얼음이 얇아진 구간이었던 거죠. 다행히 완전히 깨지진 않았지만 그 충격에 저는 거의 혼절할 뻔했어요. 얼음이 완전히 깨져서 차가운 강물에 발이 빠졌을 때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살이 찢어지는 듯한 냉기에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멈출 순 없었어요. 저는 그저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어요. 죽기 살기로 기어갔습니다. 가족들 얼굴이 아른거렸고 자유를 향한 갈망이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마침내 강 건너편 둔덕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고 손발은 감각이 없어졌고요.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죽음의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뒤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춥고 배고팠지만 저는 그저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겨우 몸을 일으켜 세우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두만강을 건너 중국 땅에 발을 내디뎠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방감 같은 걸 느꼈어요. 차디찬 강물을 헤치고 겨우 넘어왔으니 이제 살았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건 정말 잠깐의 착각이었더라고요. 강가에 몸을 숨기고 겨우 추위를 면하는 동안에도 낯선 땅의 공기는 오히려 더 숨막히게 느껴졌어요. 북한과는 또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랄까요? 마치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온 세상을 뒤흔드는 것 같았어요. 약속했던 브로커를 만나러 지정된 장소로 갔어요. 허름한 여관방 같은 곳이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니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브로커는 중년의 남자였는데 겉으로는 친절한 척했지만 그 눈빛은 영 믿음직스럽지 못하더군요. 저더러 잘 왔수다. 고생 많았지비 하면서도 제 짐꾸러미에만 눈독을 들이는 게 분명히 보였어요. 저도 눈치가 없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는 저더러 당분간 여기에 머물라면서 돈을 더 내놔야 안전하게 남조선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하더군요. 제가 가진 돈은 이미 탈북 비용으로 거의 다 썼는데 말입니다. 없는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하니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갑자기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공안이다. 브로커가 눈을 휘둥그레 뜨더니 저를 벽장 안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조용히 숨어 있으라 하고는 문을 쾅 닫더군요. 좁고 어두운 벽장 안에서 저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밖에서는 신발 소리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제 심장은 정말이지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공안이 저를 잡으러 온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찾으러 온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죽음의 그림자가 바로 제 옆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소리가 잦아들고 브로커가 벽장 문을 열어줬어요. 그의 얼굴은 땀범벅이었죠. 위험했지비. 이러다 잡히면 큰일 난다요. 그는 저더러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어쩐지 믿기지가 않더군요. 마치 저를 다른 곳으로 팔아넘기려는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제가 가진 얼마 안 되는 돈마저 빼앗으려는 게 아닌가 싶었죠. 아시겠습니까? 낯선 땅에서 누구 하나 믿을 사람 없다는 그 기분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제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과연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몸은 지치고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더는 한 발짝도 뗄 수 없었더군요. 며칠 밤낮을 굶고 추위에 떨었는지 이제는 제 몸이 제 몸 같지 않았습니다. 공항원들의 그림자는 밤낮 없이 저를 쫓아다니는 듯했어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발 아래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지요.
이대로 길바닥에 쓰러져 죽는가 싶었습니다. 제 모든 희망이 바닥에 나뒹구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거의 의식을 잃어가던 골목길 어귀에서 그림자처럼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저를 발견하고는 조용히 다가와 제 몸을 부축하더군요. 괜찮아요. 제가 한국 사람입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따뜻하던지 제 평생 처음 들어보는 온기였어요.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남조선 사람이라니. 제가 너무 지쳐 환영을 보는 게 아닐까 했지요. 하지만 그분은 제게 따뜻한 물과 빵을 건네주며 제 손을 잡고 안심시켰어요. 그분의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만큼은 진짜였으니까요. 그분은 정말이지 능수능란하더군요. 공안원들의 눈을 피하는 방법, 안전한 길을 찾는 법을 다 알고 있었어요. 밤에는 산길을 걷고 낮에는 숨죽여 몸을 숨겼습니다. 저는 그저 그분의 뒤를 따를 뿐이었지요. 몇 번이나 검문에 걸릴 뻔했지만 그때마다 그분은 기지를 발휘해 저희를 구해냈어요.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아시겠습니까? 조금만 실수해도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에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분은 저를 마치 친동생처럼 챙겨주시면서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철민 씨, 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어요. 그분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더 숨어 다니고 밤에는 별을 이정표 삼아 걷고 또 걸었어요. 마침내 저 멀리서 이국적인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분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남조선 대사관이에요. 제 가슴이 터질 듯 뛰었지요. 건물 앞에 다다르니 웬 경비병들이 총을 들고 서 있었어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순간이었지요. 그분이 먼저 나서서 무언가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그저 뒤에서 침을 꿀꺽 삼키며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묵직한 철문이 열리고 제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온몸의 긴장이 탁 풀리더군요.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경비병들이 저를 부축해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안도감, 맞아요. 엄청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이제 살았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지요. 제 눈앞에는 자유가 펼쳐졌지만 제 마음속에는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와 아내, 어린 아들 얼굴이 선하게 떠올랐어요. 그 아이들을 두고 저만 살겠다고 여기까지 온 건가 하는 죄책감과 미안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정말이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과연 잘한 일일까요? 아시겠습니까? 그 순간 저는 다짐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이 자유를 반드시 그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요. 대사관 안은 따뜻하고 안전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북녘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될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때 말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제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 참 이상하더군요. 그게 바로 자유의 땅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은 여전히 북녘 하늘을 향해 뛰고 있었지 뭡니까? 숨 쉬는 공기마저 다르게 느껴지더군요. 여기가 정말 대한민국이구나. 이제는 감시와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혼자만 살아나온 것 같은 북에 두고 온 아바이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동생 생각에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날이 태반이었어요. 고향을 떠나온 죄책감에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편히 숨 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쩌면 그들에게는 더 큰 고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세상은 제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더군요. 제가 만월대 발굴 현장에서 겪었던 일들, 그 비참한 현실은 정말이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돌을 나르다 쓰러져 가는 사람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일만 시키는 그 지옥 같은 현장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마음이 굳어졌어요. 제가 겪은 일들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북녘 동포들의 피와 눈물이라는 것을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다짐했습니다. 제가 보고 겪은 모든 것을 숨김없이 이야기할 겁니다. 북한 인권 탄압의 실상을,
그들의 잔혹함을 만천하에 고발할 겁니다. 그래야만 제가 여기서 살아가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의 증언이 북녘 땅에 남겨진 가족들에게, 그리고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될 수 있다면 말입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참 따뜻하더군요. 저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손길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이제는 저도 그들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고 싶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북에 있는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이 땅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겁니다. 그게 제가 자유의 땅에서 받은 선물에 대한 답례이자 제 가족들을 향한 끝나지 않은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